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내이자 엄마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예요.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죠.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의 이혼 사실을 모르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뜬금없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5천만 원이나요. 시댁에서 며느리 하나 잘 들였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지만 저는 그동안 이 집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저 혼자 고구마만 잔뜩 먹은 기분으로 살아왔었죠. 그런데 가뜩이나 이혼으로 심란한 사람에게 돈까지 요구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고 정말 이 집안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어머님의 욕심이 저에겐 아주 좋은 복수의 기회로 포착됐지 뭐예요. 저를 숨막히게 만들던 이 집안에 드디어 사이다 한 잔을 들이킨 듯한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었고 저는 마침내 이들과의 인연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누가 봐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의 낌새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졌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더니 같이 있는 시간에도 오매불망 늘 핸드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업무가 많아졌다고는 했지만 늦은 귀가 시간에 어떨 땐 낚시를 혼자 다녀오겠다고 1박 2일 외박을 하고 오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우는 일도 상당히 잦아지더라고요. 어느 친구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저는 모르는 친구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어느 아내가 그냥 넘길 수 있겠어요? 겉으론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고 나서도 꼭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들어갔죠. 말은 회사 일이 바빠져서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집에 와서도 연락이 온다고 말을 늘어놓기는 하는데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건지 딱 봐도 거짓말인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가족들과는 함께 있는 시간도 당연히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행동을 계속 보고도 아무 의심이 없이 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자라면 감정이 식은 상대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표정, 말투, 대화에서 느껴지는 거리감까지 그 모든 게 이미 충분한 대답이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뒷조사도 해봤어요. 처음엔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예상대로 외도의 정황이 포착됐어요. 사진이며 대화 내용, 통화 기록이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죠. 남편은 이미 저희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외도의 사실을 알고서도 당장은 이혼을 생각하기엔 겁도 났었어요.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과 같은 집에 산다는 건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되기 마련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여자와의 관계를 아이에게 드러내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아이가 받을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클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못했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요. 남편에게도 조용히 소송장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엔 놀라는 것 같더니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본인은 오히려 좋겠죠.
제가 순순히 이혼해 주는 거니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저는 이혼이 진행되고 나서는 남편과는 떨어져 지냈고 딸과 단둘이 지냈습니다. 아이한테는 아직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바쁜 일이 생겨서 잠시 다른 지역에 지내게 되었다는 말밖에요.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알려줘야 하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정확하게 뒤탈 없이 갈라서야겠다는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에게 피해가 절대로 가지 않게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한 통 걸려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드리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대전에,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도 있었고, 그렇다고 서로 특별히 정이 많은 사이도 아니었기에 가끔, 정말 가끔 안부 연락 정도만 드리고 있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뵙는 정도였어요. 제사도 없는 집안이라 더욱 찾아뵐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잠시 망설이다가 일단 전화를 받기로 했어요. 설마 이혼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 싶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긴장도 됐었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뒤 저는 그 긴장이 허무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제가 상상했던 걱정이나 안부는커녕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그 순간 남편의 외도보다 더 큰 피로감이 몰려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안부 연락이 아니라 투정을 위한 목적이셨거든요. 아이고, 잘 지내냐? 아주 바쁜 며느리 납셨지. 너는 꼭 내가 먼저 전화해야 연락하지?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한테만 연락받길 기다리냐? 내가 너 귀찮을까봐 일부러 연락 자제했었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니? 너는 참 애가 정도 없다. 네가 워낙 바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젠 좀 서운해지려고 그래. 네,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아이 학교 일도 그렇고 회사 쪽 일도 바빠져서요. 마음은 자주 연락드려야지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네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넌 뭐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니? 그래,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전화해줄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아유, 그래, 그건 그렇고 오늘은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거든? 아니, 내가 요즘 너무 분해서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지난번에 말해줬던 그 의사 며느리 있다던 친구 기억하냐? 아니, 글쎄 걔네 며느리가 피부 관리는 기본에 때마다 명품 가방까지 바치면서 이번에 나의 집까지 이사시켜줬다는 거야. 새 아파트에 뷰도 좋은 데로 친구를 딱 모셔놨다는데 아니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누구는 며느리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지. 내가 이런 이야기나 듣고 살고 있으니 분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내가 뭐 똑같이 너한테 그런 걸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나라고 며느리 덕 못 볼 이유는 뭐냐고. 자랑거리 하나쯤 있어야 어디 나가서 말도 꺼낼 거 아니야. 다들 며느리 복 터졌다 효부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대체 뭐나 이거지. 아들내외 둘 다 살아있는데 말이야. 어느 세월에 나도 우리 며느리 하며 자랑 좀 해보겠냐고. 기분이 많이 상하시긴 하셨겠네요. 근데 어머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 친구분 며느리처럼 능력이라도 좋으면 모를까. 저희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요. 남편한테 말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아휴 됐다. 돌려 말 안 할게. 채은이 아빠한테 얼핏 들어보니 결혼 전에 사돈댁에서 1억이나 증여받았다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다. 그 정도 있으면 나도 좀 티나게 써보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좀 하지. 그 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멋진 며느리 둬서 다들 부러워나 하겠지. 5천만 원이요?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돈 제 부모님이 결혼 전에 주신 거고 남편한테도 그 돈은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머님 편에서 며느리 노릇하며 기쁘시게 해드릴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솔직히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뭐 황당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너는 시어머니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겠다는 노력도 안 해보니? 애 하나 낳아놓고는 맨날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도 내가 먼저 해야 하고 명절이면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며느리 타령이니?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시어머니는 가족이야. 너 그렇게 성국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너만 손해받는 거야. 내가 돈만 받고 입 싹 닦을 사람으로 보이냐? 참나. 며칠 생각할 시간 줘볼게. 네가 하는 만큼 나도 잘해줄 테니 잘 생각해보거라. 그 돈 나한테 주는 게 네 이미지에도 분명 좋을 거다. 어머님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 말씀은 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도 모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대화 나누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이만 끊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마치 고구마를 꿀 없이 3개쯤 억지로 삼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속은 뒤집히는데 어디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 않았고 그저 허공을 바라보다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친구분들 사이에서 들은 며느리 자랑이 꽤 배가 아프셨던가 봐요. 누군가는 피부 관리도 끊어주고 집도 이사시켜드렸다고 하니 본인도 뭔가 있어 보여야겠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간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인데 그런 것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 연세가 되면 당연히 아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속사정은 전혀 모른 채 자기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 보겠다며 5천만 원을 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진짜 말문이 막힌다는 게 정말 입이 얼어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에겐 남편 하나도 벅찬데 시어머니까지 이러니 정말 이 집안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후로는 남편과 시어머니, 이 가족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마무리 짓고 이 집안과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로 시간은 흘렀고 이혼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 집안과의 연결고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듯 싶었죠. 그런데 그 즈음 다시 한번 마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정황을 처음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내연녀의 SNS를 통해서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일평생 SNS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고 굳이 그런 것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가 이런 채널에 접근조차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경계심 없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그쪽에서는 자유롭게 드러내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엔 계정 하나 만들기보다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앱 하나 깔고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누구의 계정이든 들여다볼 수 있는 게 SNS거든요. 남편 덕분에 저도 결국 SNS라는 걸 배우게 됐고 원치 않았지만 제 손은 그 불륜녀의 계정을 다시 찾아 클릭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전히 만나고 있는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따위는 당연히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죠.
이미 끝난 일이라고 수백 번 대뇌였고 괘씸함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무덤덤하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항상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건지 제 손가락은 제 마음과는 달리 움직였고 결국 그 계정을 다시 들여다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게시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불륜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초음파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가 함께 나와 있는 사진에 우리 아가 엄마랑 건강하게 만나자라는 문구까지 적힌 게시물. 거기에 남편이 남긴 좋아요와 축보가 보고 싶어라는 댓글까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아이까지 있는 아빠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배신감에 정말 이대로 가만히 이혼해 주는 게 이 사람에겐 선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제가 도와주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그런 배신감 앞에서는 사람이 정말 눈이 돌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게 끝낼 수는 없다. 뭔가를 제대로 된 선물을 줘야 되겠다 싶은 결심이 들었어요. 이미 새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가진 남편, 그리고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며느리 덕 좀 보겠다며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 집안 사람들 얼굴에서 그 웃음기를 싹 지워버릴 수 있을까? 이제 곧 손절할 사람들이지만 뼛속까지 기억에 남을 한 방이 뭐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죠. 그토록 바라시던 며느리 덕, 제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그땐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로서 참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어머님께 따로 챙겨드린 적도 없고 연락도 뜸했고 전화 끊고 나니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늦었지만 저도 이제 제대로 한번 며느리 노릇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니, 그때는 못 들은 거로 하겠다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러는 거냐? 갑자기 왜 이리 고분고분하게 전화하고 그래? 어? 그럼 뭐 5천만 원 줄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 해본다는 말이 내가 기대해도 되는 거냐고. 아니면 이런 거로 시어머니 놀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 아니요, 어머님, 놀리다뇨. 저 진심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돈 드리려고요. 그리고 5천이 뭐예요, 어머님? 그 정도로는 그 의사 며느리 계신 어머님 친구분 앞에서 티도 안 날 거예요. 1억이라도 드려야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조만간 제가 직접 내려가서 전해드릴게요. 그 전까지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일단 어머님 신용카드로 먼저 쓰고 계시는 건 어떠세요?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뭐, 1억? 아이고, 정말이야? 진짜지 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나한테도 이런 날이 다 오고.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모임 하나 있는데 그때가 자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네. 타이밍도 기가 막히고 너무 잘 됐다. 며느리 보고 늦게 온다더니 이제야 좀 나한테도 오는 건가 싶네. 참, 그래. 신용카드로 쓰고 있으마. 그래, 고맙다. 며느리도 이런 며느리가 있어야지. 네, 어머님. 아참, 그리고 근데 이건 제가 남편한테는 아직 말 안 한 거거든요. 서프라이즈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당분간은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님만 아시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따로 내려가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비밀 부탁드려요. 아이고, 걱정 하덜덜 마. 내 입은 무철새야. 엄청 무거워. 말 안 하지 않아. 일절. 이 맛에 며느리 두는가 보네. 내려올 때 연락 주거라. 어머님은 통화 내내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았어요.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하시던지 말끝마다 행복이 묻어나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두어 단계는 높아져 계셨고
말끝마다 그래 역시 내 며느리야 같은 감탄사가 빠지질 않았죠. 진심으로 즐거워하시는 듯한 그 모습이 저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 1억이요? 당연히 줄 생각은 조금도 없죠. 애초에 그런 돈을 줄 이유가 저에겐 없었고요. 지금 어머님 상태라면 자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백화점이고 식당이고 있는 대로 긁어 쓰실 테고 그게 바로 제가 바랐던 그림이었어요. 그 돈 그대로 남편한테 고스란히 갖게 만들 생각이거든요. 남편은 자기 외도 사실이 시댁에 알려지면 어머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가정 있는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건 못할 짓이라며 입을 대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는 절대 말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속을 뻔히 알거든요. 사실 저도 제 친정의 이혼 사유를 말하지 못한 건 똑같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억장은 얼마나 무너지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결국 저희는 서로의 집에는 조용히 넘어가기로 이야기가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종이에다 작성하고 서로 약속한 건 아니니까 어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의 집에 이야기 안 하기로 한 거지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엔 너무 남편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 모든 조건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무지와 지나친 허영심.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 되었죠. 저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정말 열심히 돈을 쓰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가오는 주말 모임에서 입을 옷을 사겠다며 백화점에서 신발, 구두, 가방까지 일시불로 다 긁어버리셨고 모임 식사도 갑자기 본인이 대접하시겠다며 인당 15만 원이 넘는 고급 코스 식당을 예약하셨더라고요. 그날 전화로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요. 이거 샀고 저거 샀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냐 하면서 들떠계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맞장구를 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1억인데 더 마음껏 누리세요, 어머니. 기회되면 해외여행도 가셔도 좋죠. 그 말에 어머님은 또 낄낄대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아들이 호강시켜드릴 텐데 해외여행 당연히 좋죠. 저는 그렇게 좋아 죽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제 곧 어머님 앞에 진짜 선물이 도착할 텐데 그 기세 좋던 웃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님께 잘하셨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한 뒤 저는 한동안 일부러 연락을 피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오면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드리기 어렵다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여전히 들떠 계셨는지 덕분에 친구들 앞에서 자랑 제대로 했다라는 답장을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덧붙이셨죠. 그 돈은 언제쯤 가지고 올 거니? 아마 제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금은 애가 타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이었어요. 누군가는 귀한 소고기를, 누군가는 귀한 물건을 선물로 보낸다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오래 남을 진실 하나를 준비해드렸죠. 저는 우체국 박스 1호 정도 사이즈의 겉보기엔 평범한 택배 상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걸 담았어요. 남편과 불륜녀가 함께한 사진, 호텔 영수증,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들이 함께 다녀온 장소에 카드 결제 내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상자를 여는 순간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불륜녀의 SNS에 올라왔던 초음파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인쇄해 가장 윗면에 넣어두었죠. 불필요한 설명 없이 이미지 하나로 상황을 직감하게끔요. 그 정도면 어머님도 바로 감이 오시리라 생각했어요. 전 그 택배를 어머님 댁으로 보내드리고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받으시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히 예상됐고 사실 기대도 했죠. 오래 억눌러 왔던 제 감정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단추였으니까요. 주말이 껴있어 택배가 도착하는데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되어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가 되어서야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죠. 휴대폰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뜬 순간 눈썹이 들썩이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상기되어 계셨었죠. 아니, 채은이 엄마야. 지금 이게 뭐냐? 나한테 뭘 보낸 거야? 이 맨 위에 있는 초음파 사진이랑 테스트기처럼 보이는 건 또 뭐고? 뒤에 알 수 없는 사진들이랑 영수증도 수두룩한데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다. 근데 이 택배 받는 사람 이름도 내가 맞고 보낸 사람도 너가 맞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마지막이라도 대우해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남편이요? 이미 새 살림을 차려버렸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저희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뭐 바람?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누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리고 이혼이라니? 아니야, 앞엔 그런 말 한 적도 없잖아. 무슨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네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냐? 지금 난 놀리는 거 아니지? 아니 상황 좀 똑바로 말해봐. 보시는 바와 같아요, 어머님. 채은이 아빠가 바람을 피웠고요. 저희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근데도 어머님께는 악감정이 없으니까 감사했던 마음도 있고 어머님과는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의 예의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걸 알고 나서는 저는 이제는 마음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어머님과 연락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외도 사실에도 사실 마음이 아팠지만 임신한 걸 보니 정신적으로 제가 버티질 못하겠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사용하신 돈은 남편한테서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연락드릴 일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어머님의 전화 문자는 끊이질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식에 충격도 많으셨을 테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벌려놓은 일에 대한 수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덧붙여본들 달라질 건 없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연락들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폭로하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 막혔던 지난 시간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달까요? 한동안 저를 보며 룰루랄라 웃었을 사람들, 이혼하고 나면 둘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겠지 하며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둘 앞에 놓인 건 현실이겠죠. 어머님이 며느리 덕 좀 보겠다라며 신나게 긁어대신 그 카드값. 이제는 남편이 알아서 갚아야 할 몫이 됐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의 표정, 그 당황한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고 저는 그 상상을 하며 참 고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예상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지만 생각보다 빨리 닥쳐오더라고요. 갑자기 인터폰에서 울리는 벨소리에 화면을 확인했더니 어머니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대전에서 황급히 올라오신 거였어요. 순간 저는 무슨 사단이 나려나 싶어 급하게 딸아이를 위층에 사는 친한 언니 집에 맡기고는 괜한 말다툼 소리에 아이까지 휘말릴까 봐 우선 아이를 피하게 하고 어머님을 맞이했어요. 예상대로 어머님은 단단히 화가 나 계셨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성에 안 짜셨는지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걸 보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초지정을 따지고 본인이 벌려놓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 하시겠구나 싶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은 숨 고를 틈도 없이 안으로 들이닥치셨어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그야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개거품을 문다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격앙되어 있었고 그동안 쌓인 분노와 충격이 그대로 폭발하는 모습이었죠.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장면이지만 그 광경을 실제로 마주하니 정말 이번에야말로 이 집안과의 끝을 잘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속사포처럼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응? 세상에 멀쩡한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깟 일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집안 망신은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태어나게 있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머님, 상처받은 건 저예요. 저는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따지시겠다고 이렇게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뭐 어머님 돈을 훔쳐갔어요? 욕을 했어요? 사실만 보여드린 거잖아요. 왜 상처 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화를 내세요? 어머님은 저희 채은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이게 지금 차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남 뒷조사나 해서 비밀이나 까발리고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정말. 이런 짓 해서 너한테 뭐가 돌아오는데, 어? 너 하나 잘 살겠다고 우리 집안 엉망으로 만들고 아주 뻔뻔하게 굴고 있잖아. 그냥 좀 눈 감아줄 수는 없든? 너 하나만 참았으면 채은이도 모르고 살 수 있는데 왜 애를 아빠 없는 사람으로 만드냐고 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평소에 그러셨잖아요. 바람 피우는 놈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팔다리 부러뜨려 한다는 말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드님이 그렇게 하니까 입장이 확 바뀌시나 보네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머님은 진짜 한치도 저에게 미안함이라고는 없으신가 보네요. 이래서 저는요, 이 집안에 더는 미련도 없고요. 저희 채은이가 더는 이 집안이랑 안 엮였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디서 친손녀랑 단절시킨다는 말을 해? 그건 그렇고 그럼 너는 돈은 어쩔 거야? 네가 쓰라고 해서 쓴 돈은 어쩔 거냐고? 신용카드 쓰시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 이거야? 이거 다 네 수작이지? 일부러 그런 거지? 그거 다 너 말 믿고 한 거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갚을 건 갚고 나가라고. 그거 다 어머님 허영심이잖아요. 어머님이 며느리 자랑하고 싶으셔서 일어난 일이고요. 며느리 자랑 말고 젊고 예쁜 여자 꼬신 능력 있는 아들 자랑이라 하세요. 며느리보다 가까운 게 아들인데 아들한테 효도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이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긁으신 그 돈 아드님한테 청구하세요. 전 이제 이 집안 며느리 아니거든요. 뭐야? 아니 내가 진짜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이놈의 자식을 내가 진짜 그 많은 카드값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너는? 너도 알다시피 이놈 자식 그만큼 큰 돈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응? 네가 해외여행도 가라며. 그래서 모임 사람들 것까지 내가 싹 다 표도 패키지로 끊어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머님, 그거 정말 저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 아시죠? 현실 부정하고 싶으신 마음 잘 알겠는데요.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요. 저 계속해서 어머님 뵙고 있기 이제 힘들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물으실 시간에 아드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 이제 채은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더는 말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들으셔야 할 진실도 전했으니 저희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죠.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시고 저한테도 화를 내시다가 결국엔 아들을 원망하며 한탄으로 가득한 혼잣말만 쏟아내셨죠. 분에 차신 상태로
어머님은 집을 나가셨어요. 아들이라도 찾아가려는 듯 싶었어요. 그러고 며칠 뒤 한동안 잠잠하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전화가 걸려왔죠. 몇 번이고 계속 울리던 진동의 익숙한 이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그 다음은 문자였어요. 하나 둘 오더니 어느새 스크롤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문의 메시지엔 사과도 있었고 변명도 있었고 심지어 억울하다는 내용도요. 엄마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나중에 아이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 엄마가 사용한 카드값은 무슨 말이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모든 문장이 한마디로 요약되더군요. 네가 해결해달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으니 도와줄 필요도 없죠. 그렇게 남편의 끊임없는 문자와 그 많은 장문의 문자 중에서도 한 문장이 제 눈을 멈춰 세웠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손끝이 일시정지 되는 것 같았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가 있어. 엄마가 쓴 그 카드값은 제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의미를 오해한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읽어도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펑펑 긁어 쓴 카드값을 지금 이 상황에 곧 태어날 내연녀의 아이를 위해서 제가 책임지라는 이야기였죠. 어이가 없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껏 바람 피운 것도 머리채 한번 잡지 않고 딸아이 생각하며 참아왔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도 조용히 준비했고 괜한 분란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무엇보다 저희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넘기고 감추고 속으로 삼켜왔었는데 그 문장 하나로 제 모든 인내심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곧 태어날 아이라니요. 그건 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왜 제가 카드값을 정리해야 하나요? 그 아이라면, 그 여자가 낳을 아이라면 그건 분명 남편의 책임이죠. 순간 제 손은 자동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무슨 말부터 쏟아부어야 할지 머릿속에 온갖 말들이 떠다니는데 이 전화는 제 쌓여있던 마지막 경계마저 사라지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순식간에 말을 쏟아부었어요. 당신 방금 보낸 문자, 그거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카드값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서 그런 뻔뻔한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말이야? 불륜 저지르고 아이까지 생긴 주제에 지금 나한테 뭘 해달라고? 내가 이 집안에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그 여자랑 네 애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내가? 미안해. 나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이는 이미 생긴 거고 책임은 져야 하잖아. 그 여자도 지금 몸 상태 안 좋고 병원비면 모며 들어갈 게 천진데 엄마가 그렇게 카드를 쓴 줄은 몰랐지. 솔직히 나도 지금 너무 정신없어. 당신이 엄마한테 마지막 대우 해드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나도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야.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줘라. 부탁이다. 그래. 아이 생긴 건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럼 우리 채은이는? 우리 딸은 당신한테 어쩔 수 없는 존재 아니야?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앞으로도 아빠가 필요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딴 식으로 새살림 차리고 새아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채은이 눈엔 아직도 당신이 아빠로 남아있는데 당신은 아빠라는 자격이 있기나 해? 이혼도 안 끝난 사람이 벌써 새 와이프의 그 여자 애 걱정이야? 진짜 역겹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도 면목이 없다. 진짜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다 인정하니까 제발. 지금 당장 엄마가 만들어 놓은 카드값을 메울 방법이 없어. 은행도 막혔고 내가 쓸 수 있는 자금도 한계가 있어.
당장 연체되면 더 골치 아파져서 그래. 해결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한 번만. 이것만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정리하자, 어?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 카드 당신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싶다고 혼자 흥분해서 긁은 거잖아. 지금 와서 무슨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있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엄마가 쓴 카드값은 또 전처한테 정리해달라고? 그걸 부탁이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당당하게 문자로 써서 보낸 당신 정신 상태가 더 최악이야. 책임? 그래, 책임져. 당신이 만든 아이도 당신 엄마가 만든 빚도 그게 싫으면 애초에 그러고 살지를 말았어야지. 이혼소송 끝나는 대로 양육권이야 당연히 내가 가지는 거고 당신은 위자료랑 양육비 절대 1원도 빼먹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 앞에서 다시는 도와달라는 말 꺼내지도 말고 난 더 이상 당신 가족도 당신 아내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채은이 앞에는 나타날 생각 죽어도 하지 말고 애까지 상처 줄 자격 당신한테 없어. 내 허락도 없이 채은이 만났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 게 있는데 당신 회사에 내 친구 다니는 거 알지? 까먹고 있었을까 봐. 그 친구한테는 물론이고 앞으로 당신이 출근하는 그 회사 안에서 바람나서 애까지 만든 유부남 소문 안 나게 할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동네방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가정 다 망쳐놓고 이혼도 끝나기 전에 새 살림 차리고 하하호호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이었지? 웃기지 마. 누가 잘 살래? 누가 행복하래? 그딴 짓 해놓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제부터 당신이 받을 따가운 시선 수군거림. 숨 막혀도 어디 한번 견뎌봐. 창피해도 버텨야지.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일 저지른 거 아니겠어? 행복하게 살 생각 고이 접어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가 끝났다는 표시음이 들리는 순간 왠지 모르게 숨이 헉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분노하기도 했다가 억울하기도 했다가 또 덤덤해졌다가 이상하게 그 순간엔 허무하다는 감정이 미친 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이걸로 끝이구나. 이 사람과 나눈 시간, 우리가 만들었던 가정, 행복했던 웃음들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단순한 과거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굉장히 씁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니 저는 예정대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는 충분했고 위자료도 확실히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합의서에는 양육권과 친권 전부 저에게 귀속되도록 명확히 기재했고 양육비는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일에 1일이라도 어기면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걸어뒀어요. 돈으로 아이의 상처를 보상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은 지게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그 여자. 서로 좋아서 만나고 아이까지 가진 관계라고요? 그럼 그만큼의 책임도 같이 져야 하지 않겠어요? 불륜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육체적 관계를 맺었고 임신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한 가정파탄 행위였으니까요. 처음엔 그 여자 쪽에서도 소송을 무시하는 태도였지만 소장 접수 이후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결과야 뻔하죠. 저의 승소. 남편과 함께 손잡고 만든 결과물. 법 앞에서도 책임은 나눠야 한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 후 남편은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직장에선 도덕성 문제로 승진심사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같은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제 친구라는 게 불편했는지 결국 자진 퇴사했다더라고요. 회사는 말이 없었지만 그는 조직 안에서 이미 찍힌 사람이 되었던 거죠.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직 과정에서 불륜 소문이 너무 크게 난 나머지 계속 꼬이고 미뤄지고 경력에서 공백이 생기니 점점 조건이 떨어졌나 봐요. 결국엔 프리랜서 비슷한 일용직을 전전하게 됐다는 얘기를 2다리 건너 전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그를 지켜줬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임신 중이라며 보호받던 그 시절도 잠시뿐이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 여자도 거리를 두더니 결국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여부도 확실치 않아요. 낳았는지 낳고도 떠났는지. 한때 둘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쓸쓸히 서 있네요. 그리고 어머님. 그분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맞으셨죠. 카드값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죠. 처음엔 남편한테 떠넘기려 했지만 남편이 엄마가 쓴 거니 엄마가 갚으라고 말끝을 자르자 완전 패닉에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게 이미 자랑은 다 해놨고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들통나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가끔 생각나요. 그날 어머님이 제게 네가 하는 만큼 나도 잘해줄 거야. 잘 생각해보거라 라고 했던 말.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당신이 한 만큼 지금 그 결과를 받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라고요. 저는 지긋지긋한 집안과 완벽한 손절하고 이제 새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지내는 일상, 소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전엔 솔직히 눈물로 잠든 밤이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 얼굴 보고 웃으며 잠드는 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제게 있어 살아갈 이유와 원동력이 되어주는 건 저희 딸뿐이니까요. 아빠 없는 빈자리가 물론 클 순 있겠지만 그 공백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 해요. 누구보다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누구보다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흘러간 시간을 붙잡느라 제 삶을 놓치고 싶진 않거든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되지만 그 흔적을 딛고 일어서는 건 결국 제 몫이잖아요. 완벽하진 않아도 흔들릴 때마다 다시 다잡아가며 살아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제 딸의 앞날을 조용히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